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났습니다. 해외 순방에 앞서서 당부할 일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 내용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12시경에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서 3시부터 3시 40분까지 대통령을 만나 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시기에 장기간 출국을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당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 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당대표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깊숙한 얘기가 오고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서 지금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 류병수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류병수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류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일단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회동 결과 일단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조금 전 4시 50분쯤에 국회 대표 최고위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동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당을 진정시키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의혹을 밝히기 위한 어떤 방안도 다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당 안팎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는데요. 당 내에서는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 주장도 나온다는 점에서 이 총리 거취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의혹 해소에 큰 무게를 두면서 특검 등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총리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법안 등 여러 민생 법안 등을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는 점도 당부했습니다. 예. 자, 어제만 해도 이 두 분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없다가 오후 들면서 갑자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회동이 성사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야말로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원래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중남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일정을 바꿔 김무성 대표와 만났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김 대표는 정오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세월호 참사 1주기 합동 추모식이 열린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 청와대로 급히 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의 회동과는 별개로 출국에 앞서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갖고 순방 기간이 길고 국정 상황도 좋지 않으니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자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는데 솔직히 좀 궁금증이 다 해소가 안 돼요. 네. 동정 팀장. 네.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오늘 별별 얘기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김무성 대표가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당에서 뭐 당장 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좀 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영국 네. 총리를 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실제로 답을 한 거를 저렇게 정리를 한 건지 그걸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일 사안은 순방 기간 동안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겠죠. 즉 예. 시간을 벌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금 사퇴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순방 기간 동안의 사태를 보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열어두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세월호도 그렇고 이번 성완종 게이트도 그렇고 참모들이 건의한 것을 모두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참모들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인양이 원래 4월 말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1월 4월 16일 출국 전에 무조건 인양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한 참모들의 많은 건의가 올라갔고 결국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진도 팽목항을 가서 직접 인양을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건의들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수용해서 오늘 특검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거든요. 이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될 모든 것을 하고 떠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되는 국면까지 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거는 천상철 차장 이런 경우에 순방 미루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순방이야 뭐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상대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지금 총리가 유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건데 연기할 수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형 재난이나 어떤 인재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출국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고 또 이번에 또 엄청나게 많은 사상 최대의 인원을 데리고 해외 경제 사절 순방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까지 다 취소해서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에서는 이 사태가 안에 내치가 더 위중한 상태에서 외치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 대통령이 오늘 출국 일정도 사실 여러 차례 이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상당히 이 논란이 있었는데 출국 일정이 2시간 연기가 됐죠. 원래 그래서 팽목항에 내려가는 시간도 그래서 이러다가 못 내려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 또 내려가는 시간이 또 뒤로 늦춰진 게 아니냐 이게 같은 설들이 많았었는데 네. 우여곡절 끝에 갔다가 다시 이제 출국하게 된 겁니다. 아까 동정민 팀장이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야당에서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시간 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끌기다. 시간 끌기라는 예. 얘기가 오늘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도피성 해외 출장이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딜 나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면피성 회동이다. 결국은 김무성 대표로부터 당의 온갖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해놓고 갔다 와서 결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면피성 회동이다. 이런 지금 또 야당의 공격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 이 세 개의 어떤 정치권의 반응 중에 어떤 걸 더 믿을지 더 공감이 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야당의 지적도 일면 일리가 없다. 일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출장이 상당히 국민들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외교 일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안에 큰 일이 터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중대 부국장, 예. 원래 큰일이 터졌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자연재해가 큰 게 터지거나 할 때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행해서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다 하면은 대통령이 사실 국내에 없어도 됩니다. 외교를 네. 위해서. 그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바로 밑에 총리가 거치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대통령 아니면 누구도 이걸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12일 동안이나 국내를 비운다고 하는 거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회동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깜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전에 흐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전제 조건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9시 40분, 아침 9시 40분에 청와대에서 같이 떠나겠다. 그래서 11시에 출발을 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12시에 진도 팽목항을 가서 거기서 바로 광주공항을 통해서 순방을 떠나겠다. 이게 네. 원래 행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전 8시쯤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연락이 와서 청와대 출입기자는 떠나지 말라. 오후 3시 반까지 서울에 있어라. 이렇게 그랬군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과연 왜 바뀌었는지를 오전 오후 내내 상당히 궁금해하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 이유도 안 얘기해주고.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일단 오후 3시 반에 정에 출발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뭔가 깜짝으로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동정민 팀장에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거 그거 하나 여쭐게요. 네. 지금 이완구 총리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여야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청와대 내부의 기류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사퇴 카드를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어떻게 지금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야당이나 여당에서 직무 정지 얘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 모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 건이 터지자마자 대통령을 찾아와서 내가 떳떳하니 조사를 받고 끝날 때까지 내가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주 좋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이 든다.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여와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를 사퇴시키는 건 일방적으로 너무 밀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서는 지금 당장은 도저히 사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뭔가 새로운 사실이 의혹이 드러나서 뭔가 정말 이거는 국민 여론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타이밍을 늦출 수밖에 없는 국면이지만 만약에 뒤에 공무원 연금도 있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순방 갔다 와서도 이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퇴 카드를 또 꺼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점차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오늘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을 우리 당이 검토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 저것도 역시 강수가 아닐 수 없는데 손수호 변호사. 네. 저 뭡니까? 해임 건의안. 네, 일단은 그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건의입니다. 건의. 예,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데. 네, 그, 예. 뭐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절차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절차가 일단 그 해임 건의안을 이제 그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그 발의 후에 최초로 이제 그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회의에서 결국은 그 요건이 또 역시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그 의결은 결국 제적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네,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제 그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 결국 대통령에게 그 전달이 되게 되는 건데요.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게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그 굉장히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 사법적인 그런 책임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또한 그 여야 간의 그런 정쟁의 흐름으로 이 사건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번에 그 총리 해임 건의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전상철 차장. 네.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되면 표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그렇죠.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해임 건의안 이게 다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들의 개별 생각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문제라 네. 해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해임에 찬성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더 삐쭉삐쭉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저게 또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게 새누리당이 14명만 찬성을 하면 네.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적의원의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4명 가까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숫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더 강하게
사퇴 이후, 그 순방 이후에 사퇴 여부까지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시간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저것을 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예. 됐죠. 예. 그래도 이 시간을 벌었는지 대통령 입장에서 시간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 민심은 점점 더 그럴 수도 끌어오를 있습니다. 가능성도 예. 있는데 자 일단은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누리당 내에서 이완구 총리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려해보겠다는 데 대해서 내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만 공무원의 최고 수장으로서 본인이 진퇴에 대한 결심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국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총리 스스로 물러나야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정부가 부총리를 2명이나 두지 않았습니까? 사실 같은 새누리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친분도 있고 할 텐데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해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종대 부국장, 예. 이 해임 건의안 과거에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완구 총리가 우리나라의 43대 총리거든요. 43대. 예. 예. 그러니까 43명이 총리가 있었던 셈인데 그동안에 해임 건의안,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8번이 있었습니다. 8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8번이 해임 건의안이 온다고 해서 모두 표결에 붙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표결에 붙여지려면 과반수 이상의 재적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표결에 붙여진 거는 1966년에 정일권 총리, 그리고 황인성 총리가 1993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영덕 총리까지 3명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이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통과된 적은 없다. 자, 이게 이번 경우에는 이게 총리의 어떤 불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동정민 팀장. 네. 자, 일단은 새누리당에서는 여론이 조금 잠잠해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일단 주문을 했기 때문에 네. 무게감이 일단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당의 어떤 반발 이런 걸 조금 대통령이 눌러놓은 효과,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오래 갈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눌러놓은 효과는 일단 당 지도부 측면에서는 김무성 대표에게 직접 사실상 부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가 이를 어기고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즉 위에서는 상당히 진정될 수 있으나 일단 지금 가장 사퇴를 요구하는 쪽이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특히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강하게 내년 총선 때문에 이대로 가면 총선이 안 되니까 예. 결국은 이완구 총리를 여기서 낙마시켜야 된다는 게 초재선 의원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거거든요. 과연 이 강도까지 같이 수그러들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늘 한 얘기 중에 지켜봐야 할 대목이 저는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를 계속 어제부터 쓰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박근혜 네.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넘어서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만약에 순방 다녀온 이후에 박 대통령이 이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새로운 강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된 강수? 여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와 관련해서는 한 발 뒤로 떨어진 부분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정 운영이 도저히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어떤 정치개혁 카드를 던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개헌을 던졌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연정이라는 정치개혁 카드를 계속 던져왔거든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깜짝 카드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박 대통령이 어제부터 이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 제 기억으로는 대선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게 그 정도로 박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이 성완종 게이트 리스트에 실세들이 쫙 등장을 하면서 이 정권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네. 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그런 수준의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대통령의 총리 복 정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 총리가 도대체 몇 명이 낙마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단 2명입니다. 단 2명. 정홍원 총리 다음에 바로 이완구 총리인데 예. 왜 이렇게 많이 느껴지느냐? 이미 인수위 때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한 번 낙마한 적이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홍원 전 총리를 바꾸려고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중앙일보 논설 전 주필을 하려고 했으나 또 2명이 낙마하고 다시
정호원 총리로 갔다가 올해에서야 이완구 총리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돌고 돌아 결국 2명밖에 없습니다. 총리의 복이 없는 건지 박 대통령이 총리를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예. 상당히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청와대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안대희 전 대법관의 낙마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래는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이 드라이브를 안대희 대법관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걸려고 했다가 네. 안대희 대법관이 원래 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유명하신 특수통 중앙수서부장, 중수부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안대희 대법관이 낙마하면서 이 부정부패가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뒤늦게 다시 가동을 시키려다가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대희 대법관의 낙마를 지금도 두고두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총리복이 없다. 이번 사건을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조금 그 전에요. 예. 이완구 총리가 조금 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 끝나고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 아, 바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국정 열심히 하라는 의미. 총리는 국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절대 뭐 사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열심히 예. 하겠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대통령이 일단 출국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해도 지금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완구 총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야당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특사 문제. 그 부분인데 지금 새로운 얘기들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천상특 차장. 네, 일단 그 성완종 회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때 2번의 특사를 받았는데 2004년에는 회사 돈 16억을 횡령을 해서 자민련에 갖다 준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1심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항소를 포기하고 9개월 뒤에 2005년에 첫 번째 사면을 받고요. 두 번째 사면이 2007년인데 횡담도 개발 사업 비리로 징역 6월에 집유 1년을 선고받았지만 요거는 이제 바로 상고를 포기한 지 한 달 만인 2008년 1월 1일에 75명의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특사에 들어갔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75명의 명단은 다 나왔는데 성완종 회장의 이름 석자는 사면 명단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공개가 안 된 채 사면이 된 거죠. 사면됐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아니 그때 사면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도 2번이나 아주 이례적으로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에 정부에 기여를 하고 특사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여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말을 계속해서 아끼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한화갑 전 대표, 한화갑 전 의원의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화갑 전 의원도 그때 사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예. 2008년 1월 1일자 75명의 명단에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화갑 전 의원이 나를 좀 특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동교동까지 찾아가서. 아, 동교동 찾아가서 나 사면 좀 해달라고 전달을 노무현 대통령 쪽에 해달라. 그렇습니다. 예. 뒤에 그래픽이 나오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면은 됐는데 복권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복권이 안 되면 출마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예. 전 대통령인데도 저게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강금원 회장한테 이제 친하니까 친분이 창신섬유 회장인데 노무현 예. 대통령의 후원자였죠. 후원자였던.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좀 부탁을 했더니 복권은 전직 대통령이 합니까? 현직 대통령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복권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깜짝같이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의 복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결국 창신섬유 회장이었던 강금원 회장의 도움으로 본인이 복권됐다고 한화갑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정대 부국장. 예. 원래 문재인 대표가 설명하기로는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사면이요. 그리고, 다른 청와대 당시 일했던 분들, 다른 분들은 MB정부의 요청에 있어서 사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MB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 그럼 이 사정을 쭉 들어보면,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2005년 사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 복권하기 위해서 거기다 끼워넣기로 성완종 씨를 끼워넣기로 했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던 그때는 다음 이명박 대통령의 바로 당선자의 뜻을 받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거는
강금원 회장이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부탁을 전달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들어준 거다. 이거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의 부탁도 안 들어줬던 거를 가장 친한 절친한 강금원 회장이 하니까 결국은 들어준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얘기한 것이 12월 29일이라고 그러고요. 강금원 회장과 통화한 게 12월 30일인데 아, 그렇죠. 12월 31일에 1일 날 결정.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만큼 강금원 회장이 힘이 있는지 그런 것을 예.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러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겠죠. 뭐 한화갑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한 얘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랑 통화를 해서 지금 다 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대표까지 지낸 분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테니까 네. 일단 사실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금원 회장의 영향력이 예. 막강했다. 사실 2007년 12월 29일이면 30일이면 이미 이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이제 당선자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어떤 특사의 자격을 행사했던 거기 때문에 강금원 회장이 정말 대단한 건데 강금원 회장이 이제 누구냐는 그래픽을 준비하셨는데 이 98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고 2009년까지 후원을 해준 사람입니다. 네. 2003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이제 징역을 살게 되는데 2004년에 이제 2005년에 이제 사면 복권을 시켜주는 거죠. 노무현 예.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이제 동지, 친구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아주 그 가까운 사이였고 사실 성완종 회장과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이분이 전남 이제 전북 부안 출신이지만 1975년에 창신섬유를 맨손으로 세운 아주 이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네. 물론 98년에 인연을 맺고 아주 동지로서 정치적 동지로서 끝까지 간 아주 의리 있는 또 사람이고요. 네. 본인이 감옥에 갔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감정을 내비치지 않을 정도로 의리파의 예.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성완종 회장이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안에 이 사면되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묘한 암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성완종 회장의 자서전 새벽빛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3년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무렵이었다. 네. 그러나 이 사안은 아직도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언젠가 계기가 된다면 그때는 다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면과 관련한 뭔가 곡절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못 밝힌다. 네, 지금 당장은 예. 밝히기가 좀 어렵다. 근데 본인이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저 얘기는 이제 못 밝혀지겠네요.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사면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국민들 요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새누리당 쪽에서 물타기 공세 성격도 분명히 있지만 또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답을 확실히 줬으면 좋겠는데 하종 대법국장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야당에서 답을 할까요?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두 번에 걸친 그 사면과 관련해서는 거의 명확하게 거의 나온 걸로 제가 보기엔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시시비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연 이제 2005년과 2007년 사면에 대해서 자민련과 이명박 당시에 인수위에서 추천으로 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철 의원은 당시에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이면 이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자리에 있었고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추천이 왔으면 알아봐서 본인이 잘 알아봐서 추천이 왔으면 과연 누가 어떻게 추천이 왔는지는 본인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의혹을 키우지 말고 본인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빨리 이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번 소식을 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정민 팀장 고생을 해주셨고요.